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이 급락 패턴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대부분을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여전히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차라리 어차피 내릴 거면 이때처럼 짧고 굵게 내리고 끝내자, 이런 게 낫다고 보는데, 그 재료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항상 불확실성이 가장 나쁩니다. 가장 나쁜 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안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이 비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성향마다 다 틀립니다. 누군가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이런 걱정들이 쌓여 가지고 정말 그 걱정보다 훨씬 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장이 소심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저기 완전 소심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이 나기 전에는 무조건 최악을 반영을 한다. 그리고 미국이 0.75%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은 당분간은 매를 맞을 게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한 건데 이 반등이 시원찮았다, 아직도 급락 패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상태라서 언제든지 밀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또 시장이 망가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치는 계속 낮추고, 적어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예, 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급락에 대해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위기 때 싸게 사고 저가 매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직 저가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 뭐 물론 좋은 종목을 조금씩 사 모아 나가는 거,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지수가 완전 바닥이고 패닉셀이 나와서 이거는 주워 담아야 된다, 뭐 이럴 때처럼, 그럴 때처럼 하는 타이밍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 혹시 지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미래를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이 나쁜데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나쁠 때, 시장이 계속 나쁩니다. 계속 나쁘면 상장사 자체가,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물론 저평가 종목이 있지만 이 저평가 종목보다는 고평가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는 건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산이란 게 황금성이 좋아지면 거기에 따른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중고로 즉각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게 퇴색이 되긴 했지만, 비행기는 담보대출을 받으면 90%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뺏어서 딴 데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를 바탕으로 자산 유동화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황금성이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뭐 대출 끼고 사면 사실 그 덩치에 비해서는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업이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도 있고 고평가도 있지만 대체로 고평가를 받기 위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나쁠 때 이 시세 변동성 자체가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저평가여야 된다. 근데 상장사에서 저평가 찾기는 시장이 완전 뭐 표현하자면 박살이 났을 때, 그때야 이제 많지만 그때 줍줍하면 되지만, 지금은 조금 어중간한 상황. 물론 이제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가치 대비해서. 그래도 지수 차원에서 보면 한 2200이다. 그럼 뭐 2000까지 떨어질 거 감안해서 나눠서 사 들어가면 되는데, 2400도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비상장사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변동성이 없다라는 장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시장 한 2-3년 나쁘다 그러면 비상장사 중에서 좋은 걸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데 이 비상장사는 상장사하고 좀 성격이 틀려 가지고 최소 준비가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알아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게 상장 회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폐기물 관련된 경매에 참여하는 것도 실제로 준비는 작년 8월 정도부터 해 왔으니까 이것도 1 년을 채우는 거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이제 투자 쿼터가 너무 작아 가지고 뭐 여기서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 비상장사 중에서 요 웰푸드팜이라고 요 또 하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피나클랜 여기 그러니까 이 수목원이 있던데 되게 큰 데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요 준비를 하면서 지금 뭐지? 주식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 보시면 여기 3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한테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고 참가자 전원한테 주식 10주를 증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유안타 증권 이 계좌 받아 놓은 게 한 600분 이상 됩니다. 600분 이상 되니까 "혹시 우리도 주식을 줄 수 있냐?" 예. 아 뭐 이제 이게 목적이 굉장히 이제 크게 될 거다라고 이제 아주 이 최 뭐랄까? 이 최고의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잘 여기 잘하고 있고 뭐 그래서 주주 수를 한 1,000 명까지 늘리고 싶다 자기들은. 주식 그냥 드리는 거 어차피 자기들은 나중에 잘 될 거고 그런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관심 갖고 찾아주시지 않겠냐 그중에 일부라도. 그래서 자기들은 주식 주는 거에 대해서 좋다 해서 그러면 제가 뭐 따로 받고 이러면 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유한타증권 계좌를 거기다가 제공해서 10 주씩 이 비상장 주식 10 주씩 10 주보다는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수 있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계좌 번호랑 성명만 가는 거라서 개인정보 유출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계좌에 비상장 주식을 입고하시라. 요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진짜 땅도 어마어마하고 계속 투자를 해서 갖고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사는 거면 몇 년 걸리고 이러면 참 그게 안 하게 되지만 그냥 주는 거 받아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리고 뭐 코넥스인가 거기도 상장을 할 거랍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일부라도 거래가 될 거고 그리고 그냥 받은 거니까 한번 갖고 지켜보고 관심 있고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동의하고 이러면 또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제가 계좌를 들여서 주식회사 웰푸드팜이라는 비상장 주식을 여러분 계좌에 그냥 들어가게끔 고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게 뭐 돈으로 따지면 지금 당장은 뭐 10 주면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천 원에서 10,000원. 근데 뭐 몇 주를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주는 거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1,000 원짜리 한 장 안 도와주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요렇게 여러분들께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고 이 나쁜 장에 그래도 그런 기분이라도 좀 좋으시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신청을 받고 그런 건 아니고 유안타 증권 계좌에 이 비상장 주식이 들어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에 웰푸드팜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잠시만 내가 뭐라고 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예, 구글에 이렇게 웰푸드팜이라고 치시면 요거 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받습니다. 그냥 받고 여기 보니까 뭐 수제 버거도 팔고 뭐 사냥 우유도 판다고 하고 여기 기업 정보도 있습니다. 뭐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 보면 3자 배정으로 얼마 전에 증자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어쨌든 그냥 주식을 받는 겁니다. 예. 뭐 혹시 뭐 그 이상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예. 받는 거고 그 여기 옛날에 뭐 수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계속 투자를 해서 개장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연간 회원권도 팔고 그런데 위치가 아산, 뭐 천안, 평택, 오산 뭐 이쪽이니까 인근에 계신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웰푸드팜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그 유안타 증권 그때 신청하신 분들 건 제가 갖고 있고 근데 새로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신청 받아서 이거 정리하고 보내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거 600분 조금 넘는 분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참 시장이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게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인하를 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좀 앞으로 계속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은 길어야 8월 말까지긴 한데 그 뒤에 힘든 시간 아니 재밌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길게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처음 이렇게 겪으시면 굉장히 좀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 좋을 때 우리가 진입을 처음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주식 투자 왜 이렇게 쉬워? 왜냐면 전 공모주를 일단 수익 냈었고 처음에 그리고 삼성전자 기아차만 매매를 했었는데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작을 하고 그랬을 때 시기가 IT 버블 붕괴하고 나서 공모주를 받은 거는 IT 버블이 절정이었을 때고 그러니까 아주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안 하다가 IT 버블 붕괴돼서 뭐 삼성전자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저렴해졌을 때 예, 그때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싸다 싶어서 사면 올라 있고 주식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2003년에 뭐 친구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한 채 다 말아 드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말아먹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쁘게 그렇게 비아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그렇게 큰 돈을 잃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2008년에 뭐 이거 와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선배가 한 분 재직을 하고 계셔 가지고 이거 서프라임 문제 되게 심상치 않다고. 이거 진짜 그때 당시가 주식이 이제 2,200 가까이 갔다가 1,400까지 빠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고. 그래서 제가 이때 주식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큰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은 아니었던 게
저는 그냥 갖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 NH투자증권 이런 거 2배 이상 남았었고, 그러니까 플러스 남아 있다가 이때 돼서 싹 없어졌습니다. 손실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그때 다 정리를 하고 요 수익 본 거 여기 다 반납했습니다. 현대증권이니 뭐니.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899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1천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선 깼다 할 때 이제 삼성화재를 들어갔는데 하루에 13% 빠집니다. 삼성화재가. 예. 그 질려가지고 그냥 손을 뺐습니다. 그때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쥐고 있었으니까 여태 저가 매수를 하면 괜찮았지만 조선주들 뭐 상한가 몇 방씩 갔습니다. 이 폭락 이후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아는 종목 들어가야 되는데 아는 종목이 증권주밖에 없는데, 예, 증권주 들어가니까 재미도 없었고 그때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이거 13% 날린 거 겨우 만회하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일찍 팔았어도 폭락해서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또 돈을 평소에 그때만 해도 생업이 없다 보니까 학생 때니까 아직도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생업 때 돈 이렇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금도 많이 줄어 있고,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걸 겪고 나니까 나 진짜 주식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뭐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래도 그때는 젊으니까 또 2009년에 수익이 좋으니까 2009년에 4배, 계좌가 4배가 됐습니다. 이 반등장에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진짜 주식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착각을 가지고 2007년부터 2007년에도 제가 그런 착각을 했으니까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서.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좌절을 하시면 주식에 대해서 희망이 있을까 이런 또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끊고 그만두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식 끊는 분들 다시 돌아옵니다. 돈이 있으면. 그럼 언제 돌아오냐면 뭐 완전 폭락했거나 완전 올라갔거나 이 시점에 들어오시는데, 대체로 좀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한 분들은 이 시점에 들어오시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나중에 오를 때 사시는 거, 오를 때 추격해서 사시는 거, 이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언젠간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경제적 자유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수중에 돈이 없어지거나 다 이렇게 해야, 예, 주식 시장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리 뇌는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서 팔고 싶어지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어집니다. 근데 사실 가격으로 보면 이거 쌀 때 파는 거고 비쌀 때 사는 거기 때문에 생각대로 하면 주식시장에서 망하게 됩니다. 정말로. 망하기 때문에 요런 거 말고 어떤 다른 이유로 만약에 이런 거 계속 내리니까 팔아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 계속 하다 보면 유동성이 빠지고 이러면 주식이 버틸 수가 있을까? 내가 보유한 종목은 유동성 유출됐을 때 취약한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서 유동성이 빠져도 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든 배당이든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니까 시장을 덜 탄다. 이런 종목이 아니고 내 거 주가 안 오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팔아야지. 요런 건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파셔도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파셔야 이 나중에 틀리더라도 심리적 타격이 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점은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까봐. 저점은 보이지만 언제 오를까에 대한 건 좀 확신이 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이 코로나19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휴, 한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죄인이지.'라는 그런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기간을 10 년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없어도 될 만큼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저보다 잘생긴 사람 싫어하는데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게 우리가 차트가 어쩌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표현하시고 이런 게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자들의 공감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뭐 처음 시작할 때도 공모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2009 년에 4배, 2007 년에도 3천에서 1억 4천이 됐으니까 이것도 4배 이상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 터지면 좀 크게 터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18배. 이 공모 받았을 때가 보자. 2만 원을 받아서 30만 원 이 10배 이상이네. 예. 요렇게 한 번씩 터집니다. 이 한 번씩 터지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게 한 번씩 터지면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올라가면 요거 물 타면 좋은데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네? 가면 또 이게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게 신들리는 듯이 한 번씩 맞으면 되는데, 제가 18배가 됐을 때는 8 종목이 계속 급등을 해 가지고 이거 팔고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급등하고 이게 팔고 들어가니까 급등하고, 어우, 정말 귀신에 홀린 듯이. 물론 그때는 또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는 흥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날려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한 2 배만 되면 우쭐하고 흥분해 가지고 눈이 흐려져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 유보율 높은 종목은 그냥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식에서. 예. 검색식이 유안타그 증권은 검색기가 있는지. 어 조건 검색. 예. 이게 이제 제가 쓰던 게 아니라서 뭐 이런 기능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보율. 예? 재무 분석으로 가야 되나? 유보만. 이게 검색이 안 되나? 되는데. 유보율이 유동비율? 예. 그냥 유동비율로 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지표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건 검색식을 이용을 하시면 필요한 종목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쓰던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쓰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되나. 예, 요거 이베스트 쪽에 여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유보율 범위 이베스트. 예, 이게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유보율이 조강 ILI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진짜 고민 없이 상한가를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보유한 종목도. 아침에 뭐 변동이 있어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탁 저렇게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보율이 재무 비율 뭐 한 700% 되는 것 같으니까. 예. 그 약간 성격이 다른 거긴 한데 아무튼 그거 700이니까 검색식으로 그럼 바꿔서 700 이상 수정하고 검색. 이건 뭐 700 갖고는 명함도 못 내미나 봅니다. 그럼 10,000%. 9,999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65) 개. 뭐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개고 규모가 적은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 많을 거니까. 09. 이건 자본금이 작아서 그렇고. 네오이뮨테. 이건 적자고. 원준? 이름이 좀 요거 같은 경우는 주식 수도 좋고 하니까 한번 무상증자 한번 해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이 조선선제도 좀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유보율이 23,000%나 되니까. 예, 요렇게 검색식으로 찾으시면 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보면 예,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급락 패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5자를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5만 원대가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거의 이제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주가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2016년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오른 거긴 한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낸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 이 기간 이후로 보시면 삼성전자의 순이익 규모만 합쳐도 한 17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가치가 170조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그 증가한 부분만큼 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같이 상승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품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런 자리들 한 번씩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자리들. 그리고 요 자리가 아주 57,000원. 근데 57,000원 이제 장기 이평선하고 같이 물리는 자리니까 시장이 정말 완전 크게 망가지지 않으면 이제 57,000원 정도면 다 왔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직접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떨어졌을 때 4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그 장기 투자를 하는 국부 펀드들이나 아니면 저기 노르웨이 뭐 연금이나 일본 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우리 국민연금 말고 뭐 그런 쪽의 자금들이 이제 한 48%고 나머지가 이제 단기 운용을 하는 그런 외국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단기 운용하는 외국인들은 이제 2% 정도밖에 남지 않고 이 줄어든 비중이 전부 개인으로 갔습니다. 개인으로 갔다는 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과거처럼 이렇게 탄력적이고 수년간에 걸쳐서 상승하기가 다소 어려워졌다.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보기 힘들 거다. 이런 건 이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7에서 8만 원 정도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서 반등하는 것도 이 벽에서 부딪히기 시작할 텐데 5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면 요 폭을 먹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나쁘면 또 거기에 삼성전자가 계속 대응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고 기대할 부분이 없는 거는 맞지만 기업의 어떤 성장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이만한 종목이 없고 중간 배당을 주니까 또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몇 안 되는 수혜주입니다. 왜냐면 현금이 한 124조 정도가 있는데 저금리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이거를 장기 금융 상품에 묻어둔다거나 이렇게 해봤자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장기 금융 상품의 이익이 한 3%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1년에 한 3조 6천억씩 수익이 더 나는 게 되는데 이 수익이 작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수익의 거의 한 6-7%가 되는 실적이 좋은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금리 인상에 또 수혜를 받습니다. 1% 올 때마다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1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제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다. 근데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7만 원대부터 매물이 두터우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5만 원대 중반까지 가서 7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수익률이 거의 25%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로 얻는 수익은 다른 종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니까. 일종의 그 부동산처럼 안전자산의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싸졌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5만 원대 중후반이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뿐만이 아니라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가 됩니다. 그게 삼성전자가 저평가 종목이 된다는 건 코스피 전체가 저평가가 된다는 건데 코스피 전체가 저평가가 됐다는 건 IMF 구제금융이나 2008년 그리고 2020년 3월 이렇게 급락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지금도 괜찮고 5만 중반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저가 매수 해 나가시는 거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고 하지만 그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예, 그리고 삼성생명. 예. 지금 금산분립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생명 분위기는 양호합니다.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생명은 은행 빼고 다 갖고 있으니까 은행을 소유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산업자본이 이 금융자본,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그 폭을 늘려줄 거다라고 하면 지금은 10%인데 10%만 또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10% 이하. 금산분리는 이제 10% 이하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제 이 좌파증권에서 지금 우파증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모든 요인에서 우파인 것도 아니고 모든 요인에서 좌파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좌파 정부라고 하는 참여정부 시절에 신자유주의로 굉장히 많은 어떤 제도의 어떤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규제만 한 게 아니라 또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파 정권에도 또 분배에 치중을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들끼리는 아주 친하면서 서로 싸우는 척해서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기들은 뭐 잘못해도 절반의 국민들은 편들어 주니까 뭐 요렇게 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2008년에 금산분리가 한번 완화가 됐었습니다. 4%에서 지분 보유를 10%로 제한폭을 늘려줬는데 이걸 만약에 한 20%나 30%로 늘려준다 그러면 은행을 소유를 해봤자 뭐 금융당국의 어떤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재미는 없다 하더라도 훨씬 더 좀 든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저축은행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제 돈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인터넷 은행들이 생기면서 역차별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금산분리 완화를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을 거고, 그러면 삼성그룹에서 삼성생명이 우리은행 지분을 19.9%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7%대 보유하고 있는 그 저기 대구은행 DGB, 예, 금융지주, 예, 요런 지분을 좀 늘린다든지 해서 영향력을 확대를 하면 이게 그런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9%를 가지고 있으면 여신을 이쪽에 수신을 다 몰아준다든지, 그럼 요 수익률이 좋아질 거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늘어나니까, 예, 삼성생명도 이전과 다른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금리도 올랐고. 예. 그래서 삼성생명은 지금 가격에 뭐 지금의 여건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가격적으로는 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커졌는데 10년 동안 공모가 반토막이 났고.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평가된 이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은 앞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공모가 하회한 종목들, 카카오페이, 예, 그냥 뭐 작살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비쌉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그 공모할 때 끌어온 자금 빼면 뭐 1,300억 남아 있을 겁니다. 한 1,300~400억. 예.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공모가가 9만 원이었는데, 예,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7만 원대. 예, 삼성그룹에서는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종목이 딱 2개입니다. 삼성 SDS랑 삼성생명이랑 2개인데, 삼성 SDS 돈 잘 벌고 삼성생명 돈 잘 법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된 문제지만 카카오페이는 아직도 적자입니다. 적자에 뭐 자산 얼마입니까? 2천억도 안 남아있던 회사를, 시장 평가가 이게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내려주고 거기 상장 초기에 뻥튀기 해가지고 20조 30조 이렇게 찍게 한다는 게, 이게 비정상인 겁니다. 이 비정상인 상황을 계속 만드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니까, 대놓고 사기치니까. 그럼 카카오뱅크가 공모가가 39,000원입니다. 뭐 시중 은행 다 잡아먹는다 어쩌다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모가 아래입니다. 예,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그나마 조금 실적을 내니까 그나마 낫긴 한데, 카카오뱅크가 17조 원, 시가총액 17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은 많이 불어나서 43조까지 불어나긴 했는데, 자, 그러면 43조가 넘는 BNK를 보면, BNK가 그 고객 자산이 137조 원입니다. 137조 원의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돈은 훨씬 더 잘 법니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BNK 금융지주는 1년에 1조씩 쓸어 담는데, 네, 그리고 롯데가 지분을 11% 갖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되면 지분을 더 늘리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 대구은행은 삼성이, 부산은행은 롯데가 뭐 이렇게 이제 금산분리 완화에 먹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카카오뱅크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주가인 겁니다. 1년에 1조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우리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저평가주가 있는 거야라고 하면 괜찮은 건데, 또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은 카카오뱅크 이런 건 또 같이 대비해가지고 뭐 한 서너 배 돼 있습니다. 누구는 고평가 받고 누구는 저평가 받으니까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가 한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아유 더러워서 주식 못하겠네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시장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사고 파는 거고 당연히 뭐 거기에 형성된 가격을 누가 뭐라고 하겠냐. 하지만 그 형성된 가격이 대놓고 사기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뭐 방치를 한다라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혼란스러운 부분인지. 예,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이제 공모가 아래로 갔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붙은 거 카카오 게임즈, 요거는 공모가 아래로 간 것 같진 않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게임즈 공모가가 24,000원이니까 이건 그나마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공모가까지. 근데 뭐 얘도 조만간에 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금리가 정상화된다는 건 앞으로 시장도 정상화된다는 거고, 금리가 없을 때 싼 자본 조달로, 싼 비용으로 자본 조달해서 사기 쳐가지고 이렇게 시세를 뻥튀기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고 가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그럴 시장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시장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멀쩡하지 않은 종목들은 못 버틸 겁니다. 그러면 멀쩡한 종목들만 남을 거고, 현금이 많고 이렇게 재무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은 갖고 있는 현금의 이자가 붙는 그 속도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비정상이었던 주식시장도 정상으로 돌아올 거니까 가치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치 투자 그러면 아휴 고리타분 뭐 다른 건 날아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셨겠지만 이제는 진짜 투자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더 중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